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 사람 통일이 먼저죠. 예, 우리 김형덕 소장님은 사람 통일을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입니다. 맞나요, 소장님?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소장님, 정말 외람되지만 오늘 굉장히 멋있게 수트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예. 근데 저 밀짚 모자는 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려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지금 모자를 쓰게 된 습관이 네. 머리가 빠져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썼는데 네. 제가 미국에 연수 가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그 모자를 쓰고 양복 입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잘 안 쓰더라고요. 그냥 보니까. 근데 이제 햇빛이 세서 네. 얼굴이나 이런 데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습관이 돼서 아직까지 계속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하얀 피부에 대한 로망도 있으신가요? 저는 좀 피부에 대한 로망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일단은 그건 가장 중요한 건 제 아내의 기준인데. 네. 아내는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정신적인데 의미부여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런데 신경을 안 씁니다. 네. 첫날부터 시작해서 계속 저 모자를 제가 자주 봐서. 예. 혹시 다른 모자는 없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 모자 많습니다. 모자 많은데. 네. 상황에 따라 비 오는 날은 저걸 또 못 씁니다. 왜냐면 비 오는 날은 저기 젖으면은 다시 못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비 안 오는 날만 쓰고 비 오는 날은 안 쓰거나 혹은 다른 천모자를 씁니다. 네. 언제가 기회가 되면 보이는 라디오를 참 해서 네. 우리 소장님의 모자 쓴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혼자 안 오셨잖아요. 네네. 네. 훤칠한 훈남 2명과 함께 오셔서 예 기대되는데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김재수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20년 경력의 업소용 수입 주방기기 전문회사 한국소매트입니다. 한국소매트는 위생, 환경, 맛을 추구하며 선진화 주방을 선도합니다. 혹시 커피숍, 외식 레스토랑 오픈을 준비하세요? 한국소매트로 문의하세요. 선키스트 주석기, 브랜더 믹서, 눈꽃 빙삭기, 식기세척기 등 각종 수입 중고 제품을 고객의 예산에 맞게 주방 설계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조합원분들과 상생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문의는 010-8978-3540. 검색창에 한국소매트를 검색하세요.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지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일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네, 국민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 얼른 훈남들 소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분들과 함께 오셨어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주제는 이제 남북 문화 교류의 경험담을 듣기로 하고 그런 주제를 정했는데요. 네. 예전에 그 남북한이 교류가 한창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만 해도 남북한이 교류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는데 그때 6.15 공동선언 기념으로 이제 북한에 가서 공연하고 오셨고 또 북에서 계실 때 직접 그 공연장에서 그 공연을 관람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자리에 모신 분은 함승만 선생님은 북한의 그 조선인민군협주단이라는 그 인민군협주단입니다. 예술단, 우리로 말하면 국방부 예술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군악대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데 조금 권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군의 예술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높은 그 군의 모든 것에 총합된 것이 조선인민군 그 총정치국 산하의 인민군협주단이거든요. 인민군협주단. 그 다음에 있는 게 총참모부 예술단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합참에 있는 예술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급별로 있는데 최고의 가장 상위 기관은 인민군협주단이에요. 그 인민군협주단에는 당연히 최고 실력자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어쨌든 아무래도 군의 계통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을 연말해서 또 사람들 선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 TV에 맨날 그 노래 부르러 합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무용배우로 계셨고, 그리고 또 이제 남한에 와서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북에 계실 때도 남한에서 이렇게 공연 가신 분을 직접 봤대요. 나 이런 분이 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모시고 한번 그때 감상이 어땠는지 저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함 선생님한테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 권희경 선생님은 원래 성악을 전공하셨어요. 성악을 전공했고 바리톤입니다. 지금 예술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 6.15 공동선언기념으로 북한에 가서 공연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공연하실 때 느꼈던 그 북한 사람을 바라봤던 처음 접했던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분의 감상들을 나눠보면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느끼는지 처음에 느끼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얘기를 풀어놓으면 남북한 사람들이 지금 일반적인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념이나 이걸 넘어서서. 네. 그래서 이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우리 남측에서는 권우경 선생님이고요. 북측에서는 함승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훈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굉장히 방송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예, 맨날 김영득 소장님 뻔떡거리면 머리만 보다가. 네. 아니, 우리 김영득 소장님이 저 방송 같이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응하셨나요? 우리 권우경 선생님은? 네, 저는 이제 팟빵을 통해서 이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이 프로그램을 많이 자주 듣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005년도에 6.15 남북 공동선언 그 5돌 기념으로 평양의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했던 그 공연을 또 북한에서 이렇게 계실 때 보시었던 분이 또 오늘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흔쾌히 이제 이 스튜디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우리 함승만 선생님은 언제 오셨어요? 남한에 오신 지가? 제가 2011년도에 입국했습니다. 따끈따끈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일단 날씬하고 무용배우 같이 생겼잖아요. 네, 사실은요,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이요. 정말 딱 무용배우처럼 생겼어요. 그게 있어요. 특유의 어떤, 이렇게 팔다리 길고 길쭉하면서 외모가. 네. 예. 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북한에서는 저 사람은 좀 TV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여기 오니까 좋네. 아유, 김영덕 소장님 출세하셨어요. 남한 오셔가지고. 남한에 와서 내가 출세했어요, 아주. 네. 2011년도면 정말 얼마 안 되셨는데, 어떻게, 남한이 조금 적응이 되시나요, 지금은? 어떠세요? 아직은 이렇게, 그래서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예, 완벽하게 적응했다고 말 못하고 지금, 적응해 가는 중입니다. 느낌이 딱 어떠세요? 남한의 느낌? 느낌? 무슨 생각이 딱 드시던가요? 남한에 딱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오니까 너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북한도 다 독재국가고 폐쇄국가도 하지만 그쪽에도 나름대로 자유는 있지만도, 네. 그러니까 여긴 또 너무가 자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북한에서는 계속 좀 그런 이제 절제된 생활만 하다 오니까 또 너무 자유로우니까 또 그게 또 이제 좀 저로서는 좀 힘들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나요? 이게
여기 오니까 이렇게 조직이라는 게 우선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딱 조직에 매서 이제 딱 살다가 여기 와서 조직이 없어요. 제 너무나도 의사결정이. 그렇죠, 뭐든지.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쉽게 다시 끼어들겠습니다. 함 선생님 심정이 끼어드십시오. 제가 그 이해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처음에 한 3년은 혼란스러웠는데 여긴 대학 다닐 때도요. 4년 동안 공부하라고 말하는 선생님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수업 들어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빠지면 기뻐해요, 선생님들이. 왜냐? 출석 주는 거는 이게 상대평가제이기 때문에 누군 잘 주고 누군 못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교수들 입장에서도. 그냥 기계로 딱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수업 빠지면 그 수업 성적을 좀 낮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빠지는 게 별로 기분 나쁜 게 아니라고. 아유, 소장님, 어느 대학 나오셨습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아니, 뭐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남한 사회는 그런 통제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사는 건 사이인데 제가 혼란스럽더라고 처음에.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조직 생활에 나와라, 뭐 회사 나와라, 그리고 뭐 하라 이게 하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주. 저도 한 3년 그랬어요. 저희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권우경 선생님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고3 때까지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고, 학교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데, 대학 가면 본인이 강의를 다 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권위와 통제에 이렇게 익숙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난 그렇죠. 자유의 어떤 그 느낌이. 그렇죠. 저희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이 돼서 처음으로. 함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오셨을 때 아마 그런 느낌이. 심하게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일반 노동자들도 회사에 출근하는 시간이 있고 조직 생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남한은 그 조직 생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직장 나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돈 버는 시간 외엔 다 모든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선생님, 그 남한에도 그런 직업종이 몇 쪽 있습니다.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도 군인들도요, 퇴직하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면 일상대로 이렇게 돌아가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년퇴직하시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 공무원이나 군인 하시던 분들이. 왜냐면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누구도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와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 남한에도 그 조직 사회에서 살던 분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에 이제 적응돼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익숙해지면 아주 편리합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네. 이렇게 먼저 오신 선배 탈북민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시나요? 요즘 어떠세요? 저도 이제 처음에 와서 이제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회사를 지금 다니는 회사가 3번째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북한 분들이 이제 사장하는 그런 회사 쪽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아니, 무용 배우 출신이신데 무슨 회사 다니십니까? 처음에 와서는 이제 대안학교 사과학무에서 그러니까 북한 청소년 애들 이제 거기에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배운 게 또 이제 이거 뭐 한국 무용을 전공하다 나니까 이제 좀 예술단 공연사 좀 했어요. 네. 하다가 그만두고 지금 다른 회사로 지금 다니고 있죠. 북한에서 하셨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무용을 사실 오랜 기간 동안 하셨는데. 근데 했는데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좀 지금은 또 이제 지금 일하는데 또 우리 이제 교회 목사님이 또 이제 추천해줘서 지금 대학원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원 전공은 어느 쪽으로? 한국무용 쪽으로. 한국무용 쪽으로. 네. 이제는 그러면은 가르치는 입장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제 계획이 보니까 지금 연변하고는 남한의 무용계가 교류를 많이 한답니다. 연변대학이라든지 우리 조선족 동포들하고. 근데 이제 북한하고 연변대학은 또 자유롭게 교류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중간자적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주 찬스를 얻은 거죠. 그래서 무용을 좀 더 한국 무용을 익힌 다음에 한국 무용과 조선족 분들 무용하고 또 조선족들과 북한과의 무용 요 중간에서 역할들을 하겠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함승만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한국 무용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지를 또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그 정도까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에서 전공은 한국무용했는데 일단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한국무용을 별로 못했어요. 이제 또 예술단 자체가 군대라니까 다 이제
뭐 미국 놈을 때려잡자, 뭐 저 게레다당을 뭐 쳐 죽이자, 뭐 이런 작품들로 해서 그런 걸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또 이제 공부하자는 거는 이제 뭐 배워서 이제 뭐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뭐 밥 보러 먹자는 게 보다도 이제 좀 여기 한국 같은 뭐 이제 한국 무용이지만 좀 차이가 있을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차이가 아무래도 좀 많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 무용을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선 무용이고 여기는 한국 무용인데 조선 무용 여기는 한국 무용. 네. 근데 말이 다르지 뭐 사실 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배워서 이제 후에 통일이 되더라도 뭐 이제 좀 이제 서로 이제 좀 차이점을 좀 설명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죠. 무용에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고, 지금 이제 우리, 함승만 선생님은 북한 쪽 예술가, 그리고 우리 권우경 선생님은 남한 쪽 예술가잖아요. 네. 사실 두 분 다 예술대학을 나오셨어요. 그쵸? 네. 그리고 예술 활동을 하셨고, 남한과 북한의 분위기가 상당히 다를 텐데, 성악이라는 거, 우리 권 선생님 성악과 졸업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발성 자체가 북한에는 없는 발성이죠. 예. 그래서 저도 그게 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다른가요? 저는 근데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북한의 이제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공연을 가극 금강이라는 작품으로 공연을 갔을 때, 거기에서 또 저희가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했을 때 그런 성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연주하시는 것도 제가 듣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더 경직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발성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왜 주체 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왜 굉장히 김일성이 좋아했다라는 그 발성 있잖아요. 주체 발성이다나 그러고 나는 성악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주체 문화예술연에서 나오겠지만도 이제 그러니까 성악 발성 그러니까 되게 북한 이제 보면 다 교육 시스템도 보면 되게 다 러시아식으로. 근데 여기 와서도 이제 뭐 테나나 뭐 이런 이런 거는 비슷해요, 이제. 근데 이 대중가요들 분들 노래 하는 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이제 창법이 같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복식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몸의 악기라는 걸 인지해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서 연주하시는 거는 북이나 남이나 다. 테나라 그런 거군요. 발음이 좀 다르죠. 테나. 러시아식 발음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소프라노는 여자분들 소프라노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 권 선생님은 바리톤이시잖아요. 네네. 바리톤은 바리톤. 그런데 러시아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표기 방식이. 그래서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 저는 권 선생님이 처음 북한에 공연하러 가셨을 때의 느낌이 또 굉장히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해요. 네. 저는 제가 80년대에 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겨울방학이나 뭐 이럴 때 반공 정서에 기반한 그런 만화들 그런 거 일독하고 그랬었거든요. 또리 장군 유명했죠.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았던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북한이란 세계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민군은 다 늑대로 그리고 맞습니다. 사람을 안 그리거든요. 따발총에 뭐 혹불이 막 이렇게 무섭고. 맞아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참 두려웠었는데 제가 평양의 순양공항인가요? 순안공항. 순안공항에 내려서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버스를 타고 평양에 이제 고려 호텔에 머물면서 거기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고려 호텔 주변에 이렇게 평양 시민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좀 뵙고 그럴 때는 악수하기조차도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직접 얼굴을 뵀는데도? 공포감이 있었군요. 왜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공연단 이제 소수로 해서 갔고, 말하자면,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아온 어떤 그런 반공정서의 소굴 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간 느낌이 있잖아요. 아마 농담 비슷하게 그런 얘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 우리 억류당하고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저희. 무서웠어요, 같이? 약간 무섭다기보다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저희 이제 배우분들, 이제 선배님들이나 뭐 선생님들은 뭐 다, 관록이 있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니까, 또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부드럽게 리드해 가시더라고요.
이제 아마도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거기 이제 대동강 맥주도 있고 참 예, 좋은 어떤 그런 그 분위기 호텔 안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그런지 이제 금방 이제 이렇게 분위기에 잘 이렇게 리드해서 가시더라고요. 거기 그 호텔 종업원들도 다 북한 분들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에 대한 인상은 어떠셨어요? 되게 친절하시고, 되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겉으로만 친절하고 이렇게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와는 좀 다르게 같은 민족이니까 어떻게 뭐 잘 챙겨주고 싶은 어떤 형 또는 뭐 누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여동생. 네. 함 선생님, 이렇게 주로 외부인들 많이 접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육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평양에서 보면 이제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기간이 이제 4월이거든요. 네. 예, 4월에 이제 김일성 주석 탄생 이제 4월 15일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범축전으로 해서 오는데 그때 이제 나가서 이제 외국인들 이제 만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한테 일상적으로 말하는 게 자연스럽게 해라 조금 꾸미지 말고 있는 대로 말을 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본인들은 또 이제 만나면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또 좀 말을 잘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다 우리 장군님이 좋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행복해요. 네. 이 체제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런 식의 아니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교육이다기보다도 주의하라고 그러죠. 이제 정치 강연회 같은 데 끝나면 지금 이제부터 이제 범축전인데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는데 주의해라. 언행에 조심하라. 네, 조심하라. 그렇게 하지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본인 알아서 이제 그때 학생들이야 이제 교육하겠죠. 이제 학교에서. 근데 어른들한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 생각에는 왜 이산가족 상봉을 봐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수령님 만세가 튀어나와서 저희들이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건 뭔가 교육받고 오나 보다. 아니, 그리고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한 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스테레오타입으로 답변하게 학습을 시켜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게 일상화된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지. 그 행사만을 위해서 수령님 얘기를 하라고 지시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맨날 영화나 뉴스나 이런데 결정적인 클라이막스라 그러는데 그 타이밍에 가면 수령님의 운동, 장군의 은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학습되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외부로 나가서 나하고 외부하고 구분해서 볼 때는 자기는 장군님의 사람으로서 표현할 때 그 표현을 빌려서 그러지 그 이산 가족 행사만을 위해서 그렇게 학습시켜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 온 사람 중에 열이면 한 5명은 그렇지만 10명이 다 그런 말을 하진 않거든요. 어떤 사람도 침묵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일상화되고 습관화된 단간부거나 관료일수록 더 쉽게 얘기하겠죠.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어떤 북한 분들이 그 체제 외부적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할 때 그들의 언행이나 이런 부분이 다 감시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걸 막연히 했었어요. 권 선생님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렇죠. 약간 그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판단하기는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할 겁니다. 이제 남조선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언행과 어떤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을 하지. 그 정도 말을 하지. 요렇게 말하십시오. 장군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 정도로 북한 사회가 조금 비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네. 근데 내 친구들이 이제 외국 공연 갈 때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북한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이제 외국인들이 물어보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되게 보면 가서 이제 질문에 이게 있어요, 이제.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걸 자주 물어보는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서 답변하는 게 좋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 공연 같은 거 이제 이상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외국 공연 가기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그런 거 좀 준비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화장실 사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있고 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게요. 한국의 그 근대사를 공부해 보면요,
한국도 88년 그 올림픽 이후에 해외여행이 자율화됐고요. 그렇죠. 예, 그전까지는 해외 나가려면 6개월 전에 그 교육 과정을 거쳐야 여권을 발급해줬고요. 그 교육 과정에는 우리 체제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까지 다 매뉴얼화돼 있었어요. 남한도. 그러니까 뭐 그걸 꼭 북한이라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원래 개방 초기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저는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좋게 평가할 이유도 없지만 특별히 또 비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북한이 지금 그걸 안 하고 막 내보내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 교육하는 게 아주 정상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그랬으니까.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니까 권 선생님은 거기 방문하실 때 일단 두려웠는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함 선생님은 처음에 남한 예술단이 와서 관람하는 걸 착석해서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보니까 그때 공연 장소가 이제 봉화국장인데 여기로 말하면 이제 경찰청 이제 산하인데 그게 그 무장보초예요, 그게 또. 그 무장보초 써요, 그게. 그러니까 무장보초를 쓰신다고요? 네, 이제 그 국장 자체가 경찰청 안에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삼엄한 경계를. 그래요, 예. 훗날에는 이제 그 무력반대 우리 이렇게 이관됐댔는데 지금은 뭐 모르겠어. 다시 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 생각에는 이제 근데 그 봉화국장 자체도 북한에서는 좀 괜찮은 국장이에요, 그것도. 근데 만수대사 국장, 뭐 동평양대 국장, 그다음에 아마 봉화국장을 꼽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러저런 뭐 다 타산돼서 거기에 멋지지 않았겠나 저도. 그러니까 거기 이제 공연 관람석도 이제 뭐 일반인들이 아니고 되게 좀 뭐 문화예술부던가 이렇게 좀 단기간 사람들로 준비돼서 갔지 않았겠나. 근데 저는 그때 거기 직접 가진 않고 TV로 봤는데 의외로 그때 한국에서 온 공연치고는 그때 내 생각에는 한 일주일인가 윤두현 밴드도 와서 공연하는 거 봤거든요. 네. 윤두현 밴드를 봤군요. 그때 한 번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이분 와서 그때 공연은 한 몇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때 뭐 남북 관계가 좀 괜찮을까? 그래서 나에서 좋게 흘러간다 했댔는데 그때 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또 이제 그때 본 출연분을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 정말 대단한 인연입니다. 남측의 공연을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이제 뮤지컬이라는 걸.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우리 가구는 완전 다르니까. 네. 근데 또 출연자분들이 모두 다 젊었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말 어쨌든 뭐 그때 보고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배우들 다 젊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성악도 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니까 뭐 이제 되게 보니까 그 액션도 이렇게 무술 동작도 하더라고요. 저 정도면 되게 많이 훈련했겠다 하고. 네. 아니 근데 북한 배우들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훈련이 잘 됐다고 느꼈나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젊은 분들이 이게 연기 이게 다 모든 게 기량적으로 뛰어났구나 하고 젊었으니까. 네. 근데 나만 그러니까 뭐 그저 물리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북한 배우들보다는 연기력이 자연스럽고 뛰어난 면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래요. 근데 그거를 남한 배우들이 더 뛰어나 이렇게 느꼈군요. 네. 그러면 선생님 말고도 다른 분도 그렇게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한다 그러죠. 잘하네 하고 근데 그 반향이 조심스럽게 했겠네요. 근데 그 이제 반향도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우리 이렇게 또 연예인들 이제 북한 분들은 정말 잘하네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또 이제 외부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 또 반응은 또 뭐야 하면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문화적인 충격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기존에 보던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 공연에 참가할 때 사실은 배우분들도 굉장히 그 관록 있으신 배우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제 장민호 선생님 또 서희승 선생님 또 양희경 선생님 강신일 선배님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요 남한에서 연기로는 다 내로라 하는 정말 유명하신 분들. 잘했구나. 그리고 이제 스타들로는 이제 오만석 씨, 또 양준모 씨, 이런 분들이 이렇게 대거 합류해가지고 그때 또 이정열 씨 이렇게 캐스팅이요 최고급이네요. 정말 최고의 캐스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도 이제 볼 때면 그런 걸 보면 되게 다
그렇잖아요.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한국에 오면 다 준비된 사람들로.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연기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도 이제 보면서, 한국에서는 좀 그래도 뭐. 네. 한마디 하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지금 그때 그 공연에 참여하시고 다시 남한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활동하시는 우리 배우분들이 다 잘 되셨어요. 말하자면. 맞아요. 예, 지금 한국 공연계에서도 내로라는 스타가 되셨고, 방송계에서도 그렇고, 예. 이제 권 선생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가 돼야 하는데. 그렇죠. 빨리 언제. 아니, 그런데. 네. 자, 국민TV가 시작입니다. 네, 국민TV가 아무래도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남한은 원래 배우층이 넓어요. 북쪽보다는. 북한은 이제 정형화되어 있고, 체계화는 잘 돼 있는데,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분들이 남한에서는 훌륭한 배우긴 하지만 그 훌륭한 배우가 전체 남한의 배우의 10분의 1 정도 포션밖에 안 돼.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 9% 그러니까 10으로 계산할 때 9% 또 좋은 배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네. 배우 자체가 그렇죠. 아마 그 배우층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럼요. 예. 근데 그걸 좋게 평가받은 거 보면 오히려 남한에 대해서 오히려 갔을 때 오히려 좋은 호평을 받았다는 건 참 의외네요. 예술인들한테.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갔던 공연 이제 주제가 이제 저희 이제 신동엽 시인의 이제 그 금강이라는 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민족적인 어떤 대서사시라고 불리는 그 시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 한민족이라면 남북한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 계신 예술인 분들이나 대중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좋은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 생각이 저는 이제 들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때 공연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사실은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와, 오늘 몇 년 만에, 9년 만에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승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후에 북에 계실 때 이제 그 공연을 관람하셨다니까 전 사실 참 되게 벅차고 기대가 큽니다. 예. 윤전 밴드 봤을 때는 이제 그 음악대 학생들도 가서 봤어요. 그때는. 근데 이게 아무도 그때는 음악대 학생들 이제 그때 학생들이 이제 반 그 소감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박수도 치지 말라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뭐 열광하지 말고 어느 정도 치라 했댔는데, 뭐 젊은 애들 또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음악에 좀 빠져들면 뭐 소리도 지르고 뭐 박수도 치는데, 그 중간중간에 무슨 뭐 이제 보이지던가 무슨 이제 대학교 이제 당일권들 있는데 눈 한번 마주치면 막 하다가 박수 치다 마주치면 또 가만 앉아. 근데 자기도 모르게 한짝 빠져드니까. 근데 이제 어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강은 저도 이제 작품도 이제 좋고 해서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올해까지. 근데 그 금강은 이제 제가 그때 거의 매일 방영되는 거 제가 봤어요. 매일. 근데 그 북한에는 뮤지컬이라는 단어가 가곡으로 이제 가곡으로 되죠. 가곡이라고 하죠. 북한에서. 가곡. 네. 저도 남한에서 음악을 그렇게 막 클래식 음악을 주로 좋아하긴 하는데 아까 그 밴드 얘기했잖아요. 그 대중이 모여 있는데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흥분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중 심리 때문에 그래. 근데 남한의 음악들이 굉장히 경쾌하고 빨라요. 그래서 아마 북한에도 사실 음악을 통해서 교류를 넓혀 나가면 굉장히 서로 변화를 많이 주고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요, 북한 노래들 꽤 인기 있었거든요. 어떤 노래요? 눈부시는 해방조국의 아침은 빛나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뭐 그런 노래. 북한 TV나 뭐 여기 탈북자들나 그 노래고 뭐 아주 첫 번째 노래는 다 휘파람 노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반공의 노래도 있고. 네. 근데 북쪽 노래 중에도 이름이 안 들어간 노래가 괜찮은 노래가 있어요. 있어요. 휘파람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선반공의 노래라는 노래도 있는데 노래가 이거 보니까 나레이션을 자꾸 띄워달라고 올리네 청취자들이.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띄워드려야 되겠어요. 그거는 정부에서도 뭐라고 안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띄워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시간 나는데 한번 이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PD님하고 같이. 네네네.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서 남북 교류를 하면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함 선생님 얘기도
거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저는 의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반, 이렇게 딱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전문가들하고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도 좀 이렇게 북한도 이제 차이가 있는데 되게 또 이제 일반 시민들 쪽에 이제 가서 보니까 한국 음악 예술을 보니까 이제 트로트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예. 대중분들. 예. 네. 근데 또 저는 왜인지 뭐 이렇게 이런 클래식이 좀 낫지 이렇게 전작이 막 들으면 뭐 귀만 아프고 좀. 예. 네. 그러실 수 있죠. 좀 거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음에서. 이 노래는 괜찮습니다. 사실은 저도 들어도 좋아합니다. 아직도. 사실 제가 북한 문화에 익숙지는 않습니다. 이라는 행복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북쪽에서도 좋아했던 노래고요. 남한에 와서도 지금 들어도 싫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요. 그 더킹 투 하츠라고 남북 그 문제를 다룬 드라마에서 하지원 씨가 불렀던 노래예요. 근데 저도 듣고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 부르잖아요. 네. 저희는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익숙하더라고요. 군중무용할 때. 네, 이렇게 율동하고 춤출 때. 이런 노래 들을 때 이제 그 특유의 창법이 있잖아요. 그게 원래 그렇게 북한 창법인가요? 그건 뭡니까? 이게 이러면서 굉장히 고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보면 북한식 창법이나 그게 좀 이상한가 여기서?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잘 쓰지 않는 창법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런 거 같겠는데 국제적으로 공용됐겠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좀 억양에서 나오는 게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희 이제 한국 사람들을 되게 팝송 좋아하고도 뭐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부르는 팝송하고 저희 조금 이렇게 억양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느낌이 수밖에 다르듯이 그런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제 북한식 창법에 대해서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식 그 가요법이 이제 익숙치가 않아졌어요. 20년 지나니까 정서적으로 잘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선방공의 노래라든지 휘파람 같은 건 내가 정서적으로 수용이 돼요. 근데 그 나머지 분야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아직도 북한 사람인데도. 그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근데 그 노래 내용이나 이런 것들하고 북한 사회 문화를 싹 그려보면 북한에 대한 기억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한에 살아왔던 기억은 나쁜 기억하고 좋은 기억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기억도 꽤나 있어요. 왜냐하면 군중무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청년 조직이나 이런 데서 회사에서 이렇게 저녁에 끝나면은 녹음기 틀어놓고 춤을 같이 추고 이러지 않습니까? 처녀 총각들이 모여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동원한 거 아니냐 자꾸 욕하는데. 동원한 거라도 저는 그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젊은 남녀가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왜 나빠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 나이트클럽 가서 돈 내야 되잖아. 근데 북쪽에서는 그건 무료잖아요. 아니,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다 똑같은 춤을 춰요. 아니에요. 같아 보여도 다 달라요. 뭐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다 있어요. 그것도. 한 10번까지 해서 다 춤이 다른 춤이에요. 권 선생님 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약간 지금 그 라인 댄스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동작 번호가 다 있어요. 네, 번호마다 이제 그런 건 어디서 배웁니까? 그런 건 또 대중 문화재 그런 게 있어요. 또 이제 전문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또 군에서 도로에서 이렇게 가서 딱 전수 받아가지고 와서 또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급한다는 게 그러니까 어디선가 나와서 배워와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에 가서 이제 전수 받아가지고 한 2명이면 그중 괜찮은 분들이 가서 전수 받아가지고. 그중 괜찮은, 실력 괜찮은 분들이. 그래서 와서. 보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에 모여서 또 이제 다 보급해서 그다음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배워가지고 같이 추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분 사실 여기 함수 선생을 왜 모셨냐면. 사실 북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많은데. 사실 북에서 정말 저렇게 자기 신분이 확실하게 있던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민권협주단에 있었다 그런 사람 이미 많아. 근데 이 사람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네, 본인이 내가 했어라고 하면 저희는 믿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한하고 관계가 이렇게 단절됐으니까 자꾸 왜곡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남한 사회가 잘 활용해요. 그렇죠.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거 특정 언론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그래요. 북한에서 예술에 나왔으면 다 만수대 있을 때 아니고 피바다 가옥 다닌 것 같다고. 그 말을 하면서 되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아니까. 그래서 그거 당신 내가 잘 만드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 함 선생님은 지금 남한에 오셔가지고 북한에서 내가 예술했다 하시는 분들 만나보셨어요? 많죠. 많이 만나보진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네. 저도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면 다 반가울 사람들이 내서 이렇게 보니까 알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만한 분은, 그러니까 제 대학 때 수승 되시는 분 동창생. 동창생이며, 우리 존 회사가 한 60, 70년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 분이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최승희 분 아시죠? 네, 무용가 최승희 선생님. 예, 무용가 최승희 분 제자분 되시는 분이 여기, 그러니까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에 갔다가 탈출해가지고 지금 한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제 우리 만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학 제 스승님하고 동창생 되며 또 이제 보니까 이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우리 그러니까 회사 그러니까 선배죠.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신분 세탁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남북 관계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우리 권우경 선생님이 북한 가셔가지고 이제 세탁을 좀 하신다면. 제가 여기 한국에서 이제 연극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에 출연했던 경험이 있는데 세탁하니까 제가 북한 가서 뭐 또 경력도 갈아친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닌데, 우리 함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은 제가 알 것 같아요. 진짜요? 그 고영희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김영순 선생님. 그 어머니라는 공연 남한에서 이렇게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최승희 선생님은, 저희가 워낙 이제 유명하신 월북, 무용가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 남한 사회의 자화상이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나는 과도한 왜곡보다는 북한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듯이 남한 사회도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북한 사회가 지금 개선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잘 교류 협력을 해나가야지 북한을 비하하고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북한에도 유익하지 않죠. 근데 그런 방법을 찾으려면 일단 북한 문제나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공정한 과거를 인정받고 대우받게 만드는 게 맞는데 뭐 거짓말이든 진짜든 막 써대고 막 써갖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올바른 증언을 못하게 되고 올바른 증언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또 북한 사람을 만날 때 그 북한 사람들은 남한하고 이 화합보다는 갈등이 더 생길 소지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방송에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부풀려도라고 시켰어야 하면 그때부터는 이분도 걷잡을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은 한번 연예인 학력 문제가요. 그 사회 한 번은 화두가 돼가지고 한 번 쫙 정리가 됐어요. 근데 탈북하신 분들에 대한 신분 세탁에 대한 그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김영덕 소장님이 벼르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아주 안 좋게 봅니다. 또 그분들도 제가 그러고 파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 만나도 우리 함 선생님은 특별히 그냥 그럴 수 있다. 쭉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날 일도 없고 저는 만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분들이 우리 함 선생님 만나는 게 조금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신분이 워낙 확실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요. 제가 여러 분을 만나 보니까 특별하게 북한에서 특별성이 없다거나 개인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사고를 쳤다든지 이러지 않은 분들은 자기 정보를 스스로 오픈하고 다가오는데 거절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커버하고 왔던 분들은 일단 만나는 걸 거절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한번 신분 세탁을 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도 만나고 싶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에서 만나는 우리 북한 분들은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 이런 분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 신분을 100% 오픈합니다. 네. 근데 그분이 거절할 땐 저는 다가가서 잡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런더리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탁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굳이 잡는다 한들 이 방송에서 유익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솔직한 얘기를 못 하겠죠. 그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도서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지 않더라도 북한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녹여내고 같이 얘기할 수 있고 공통의 고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고 봐요. 근데 북한 사람들한테 다 공통의 고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방송할 이유가 없는. 근데 함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총체적으로 보니까 남한에서 공연광고에 대한 반응은 북쪽 사람들이 좋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런 문화예술 부분이 교류가 좀 더 하는 게 좋겠네요. 확대가 되면 훨씬 가까워지겠네요. 남북한뿐이 아니라 아무 나라나 다 문화교류가 첫 번째가 아닐까요? 이제? 그렇죠. 맞아요. 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문화교류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그럼 권 선생님 그러면은 다시 북한에 갈 기회가 생기면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아유, 그럼요. 네. 왜냐면 한 동포인데요, 사실은. 네. 예. 저는 지금 여기서 함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서 또 앞으로 또 교류를 더 이제 깊이 하겠지만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우리의 그 안에서 이렇게 작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한 그 정부가 항상 이런 문화라는 것들을 막 그렇게 대결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걸로만 사용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남북한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으로 이 상호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일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워낙 북한에 대한 정보가 사실 의도적으로 뿌려지는 것 외에는 접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모르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중에 이제 한 분야가 예술가 분야라는 거죠. 남한에서는 소위 말해서 기쁨조라는 식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최근에는 기사를 좀 자극적으로 쓰잖아요, 남한에서는. 그래서 북한의 걸그룹 이런 차원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김정일 시대의 예술단의 모습과 김정은 시대의 예술단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접하는 그런 가십화되는 예술단들, 북한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란봉 예술단 그런 분들. 그 모란봉 예술단이 지금 한국에서는 김정은이가 이제 만들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까지 평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대해서 고향에 왔다가 이제 탈북을 했는데 그때 모란봉이 생겨났어요. 이제 하고 이제 제가 제 후배 애들도 그쪽에 간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이제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는 자체도 아니고 그때 김정일이 있을 때부터 만들어진 거고 모란봉 예술단은 제가 그다음에 왔으니까 이제 더 자세한 건 모르고 그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운하수 예술단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도 아마 운하수 예술단이 아마 또 이제 급수가 더 높지 않겠나. 그러니까 급수가 높다는 건 실력이나 실력. 대개 보면 우나수 애들 같은 건 다 유학생이거든요. 우나수 애들 때니 그렇군요. 유학생들이 많군요. 해외 유학생들 위주로 있어. 모란봉은 어디 소속입니까? 소속 자체가. 글쎄, 그건 아직 나도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가만 보니까 지금 이제 전신 왕지산 경음악단 이제 그 후속 좀 비슷하지 않겠나 하고. 그러니까 새로 부각된 그러니까 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스타일도 많이 현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지산 경음악단은 이제 이를테면 무용단도 가지고 있고 다 했는데 이 친구들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주로 보니까 경음악만 하는 거 같던데.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걔도 지금 금방 생겨났으니까. 근데 배우들은 되게 다 보니까 어리더라고요, 이제. 근데 운하수나 보면 얘네들은 다 이제 러시아 가서 콩쿨 수상도 해낸 애들이고.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 콩쿨 수상이나 이런 분들 하는 분들이 운하수, 그러니까 조금 권위가 있는 예술단은 운하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모란봉은 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운하수가 또 이제 거기 또 우리 같이 있던 애들도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쪽으로 간 애들 있고. 그 유학은 자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뛰어나면 우리나라에서도 국비 유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보내주는. 그러니까 북한에는 자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로. 다 국비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워낙 어릴 때부터 실력이 출중해서 눈에 띄어서
예. 국가에서 실력을 인정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예. 아까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권 선생님이 뭐 여쭤보려고 했던 게 북쪽에서 예술인들의 처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그러니까 네. 남한은 자율족이니까 예술인들이 자기가 생계를 스스로 다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요. 사실 편차도 되게 커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는데 어려운 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북쪽은 어떤가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또 이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또 북한은 또 이제 평양과 지방 차이가 또 엄격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이제 북한 예술단들이 이제 복지 생활이단가 이제 이런 거 보면 기껏 중앙기관 사람들 보면 이게 북한에서 김정일이도 그렇고 이제 예술인 아파트 집을 주면 그저 큰 걸로 생각하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구에 다른 시민들보다 더 해주는 건 없고 예술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기량을 쌓아서 급수받고 이런 거나 있을 뿐이지 특히 혜택 받는 건 없고. 기량을 쌓아서 주는 게 어딥니까? 예, 기량을 쌓아서 급수를 받는다는 거는 주기적으로 오디션이나 이런 걸 봐서 그러니까 기량 발표회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대학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매달 목요일 날에 이제 기량 발표해요. 그럼 실제로 그 기량 발표회에서 눈에 띄어서 급수가 올라가면은 훨씬 삶이 풍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나와서 배우 생활할 때는 이제 2년에 한 번씩 급수 시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급부터 시작해서 이제 1급으로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6급이다 하면 이제 1,500원 하다 하면 5급이다 하면 2,000원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임금도 차등이 있군요. 그렇죠. 급수에 따라서. 그럼 한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몇 급까지? 전 5급. 5급. 밖에 못 했어요. 왜요? 뭐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게 북한에서 저도 이렇게 잘하는 축구 못 했으니까. 아니요, 인민군 협주단이면 최고라면서요. 김영덕 소장님. 근데 그게 나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지방, 평양에서 다 뛰어난 사람들만 모이는 데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모여왔기 때문에. 그 전국에서 다 이렇게 각 시도에서 다 모여온 사람 중에서 급수를 매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뛰어난 분들 중에서 급수를 매기는 예를 거죠. 들어서 지방 어느 소도시에서 5급이나 6급하고 그 협주단의 5급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 평양에 계셨다고 하니까 훨씬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과 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저희는 또 이제 조금 군인이다 하니까 좀 이게 사회보다는 좀 공급이 아무래도 좀 괜찮은. 그런 거나 좀 있지 특히 그런 건 없거든요. 네. 지금 질문이 올라왔는데, 북한에서 나라에서 하라는 거 안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냐고. 그거야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안 된다고요? 이렇게 저는 당연히 되죠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부터가 가지면 안 되고, 설사 작가나 이런 분들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머릿속 거기까지지 이제 어디 작품을 했다간 그 사람 운명이 꿀짝 나는 거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야 너 유학 가라라고 했는데 나는 유학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저는 유학 안 가겠습니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정신 이상이던가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겠죠. 이분이 왜 그거를 좀 과격하게 말씀하시냐면 한 선생님이 유학 가라 그래서 싫어할 사람은 없거든요. 없어서. 그렇게 반어법으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유학 가라 해도 국비유학생으로 가라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가기 싫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게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죠. 사실 남한에도 지금 국비장학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죠. 소장님, 국비장학생이죠? 네, 제 와이프가 국비장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비장학생은 가면, 안 보내줘서 못 가지. 보내주면 갑니다, 다.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쪽에서 말씀하시니까 화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전에부터 이렇게 유학을 많이 보냈어요. 많이 보냈는데, 그때는 이제 생활비를 쫓겨주고, 가서 딱 이제 공부할 거기서 먹고 자는 것도 다 하자 했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좀 많이 줬어요, 이제. 이태리 가는 거, 스페인 가서도, 오지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예전에 왜 냉전 체제일 때는 주로 동구권으로만 갔잖아요.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협주단이 그러니까 우리 협주단이 인민군 청정치국 산하면서도 이제 이 연역이, 그러니까 이게 연역이, 북한 이제
나라 연함보다 또 길어요, 이제. 그러니까 48년대 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네. 창건됐는데 우리 협주단은 1946년 2월 8일 날 이거 2월 22일 날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가 제일 길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이건 해방 후부터 계속 왔습니다. 와. 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이가 또 성군 정치하면서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좀 이전에는 기량 상태가 사회보다 군대가 조금 떨어진다고. 네. 예, 우리도 그 얘기 하잖아요. 남한에서도. 네. 예. 아무래도 좀 그 군사 규정이 자율성이 달리고 적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김정일이도 이제 군대를 내세워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이제 뭐 오스트리아라든가 뭐 이런 데 많이 보냈어요. 돈도 많이 주고 그래서 가서 배하겠거라 해서 김정일이가 또 이제 갔다 오면 가서 배한 거 보자 해가지고 듣고서는 뭐 이거 다야 이거 다시 가라 뭐 해서 그러니까 다시 가라. 네, 가서 이번에는 뭐 기타 가서 배하겠거라 뭐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요. 외국에서 유학을 그것도 이제 서방세계잖아요. 네. 예, 자유로운 서구 사회에서 유학을 오랫동안 하다 오신 분들이 많아지면은 조금씩 분위기도 변화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그게 좀 그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북한 내에서는. 근데 그게는 뭐 근데 그분들도 와서 또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걸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부대 있을 때 토요일 날 우리 정치 상학 시간에 이제 뭐예요 이제 하는데 우리 정치부장 그분이 이제 편지를 이제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편지나 하니까 지금 오스트리아에 유학 간 사람 애들한테서 편지 왔다. 근데 이제 그 편지 쭉 보니까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뭐 고래 불도 화나고 뭐 이제 이럴 때면 오니까 뭐 이제 길바닥 가다가도 이제 동전이면 빵이 떨어지고 뭐 하면 그런 게 썼어요. 네. 근데 괜찮네 뭐 하면서 그러니까 좋다 뭐 괜찮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은 그렇지만 우리 사회주의 조국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편지가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앞으로 내다보고 이제 어쨌든 저국에 귀국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미리 탁탁 해서 예 자기 방어막을 치는 거죠. 그렇죠. 방어막을 아니 치는 근데요. 하 선생님 근데 남한에도요. 그 실제로 외국에 가면 처음에 그 문물이 좀 발전한 부분에서 좋게 평가하지만 그래도 자기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조국에 대한 애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애착하고 근데 이분들은 알잖아요. 약간 감시된 애착이긴 하나 아주 만들어진 애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와서 이제 우리도 물어보지 않고 그분들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친하잖아요. 이제 네. 그중 한 분이 또 내 옆에 허실에 있었어요. 이제 결혼식하고 집 없어서 이제 기숙사에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술 마시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만이나 이런 게 나오죠. 그렇죠. 뭐 이자같이 뭐 그렇지만도 이제 술 딱 들어가서 좀 채면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또 재밌는 얘기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방송을 끝내야 돼요. 소장님. 한 시간은 너무 짧아요. 한 게스트당 2주씩 섭외해 주세요. 저 진짜 부탁드려요, 제발. 예.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다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 선생님 오늘 바로 입 터지셨는데. 딱 끝나네요. 진짜 한 시간 난 긴 줄 알았는데 뭐 금방 가죠. 금방 가죠. 예, 저희 꼭 다음 주에 뵐게요. 우리 권우경 선생님 그리고 함승만 선생님, 김영덕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